폭발했다. 이건 우연도 아니고 단순한 타이밍 문제도 아니다. 정규리그 1위를 만든 감독이 챔피언 결정전을 눈앞에 두고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그것도 자의가 아니라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선택한 이 결정은 결과 이전에 이미 과정에서 거대한 균열을 드러냈고, 그 균열은 결국 팀 전체를 흔들었다. 김종민 감독이 입을 열기 전까지는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시즌만 마무리하고 싶었다는 한 문장은 모든 흐름을 뒤집기에 충분했다. 이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였고, 한 팀의 10년이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이 사안을 정확히 보려면 먼저 사실 관계부터 짚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2025-2026 시즌 정규리그 1위를 기록하며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했다. 시즌 운영, 선수 기용, 전술적 대응까지 모든 과정에서 김종민 감독은 팀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챔피언 결정전 직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여기서 핵심은 계약 종료라는 명분이 아니라 시점이다. 시즌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시리즈를 앞둔 시점에서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설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김종민 감독의 발언은 이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다. 그는 더 남겠다고 하지 않았다. 재계약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단지 마지막 무대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프로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이다. 선수들과 함께 시작한 시즌을 선수들과 함께 끝내고 싶다는 요구. 이 정도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 방식의 문제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비밀 합의라는 의혹이 등장한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지만 타이밍과 흐름을 보면 다음 시즌 구상 혹은 이미 정해진 방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발표 방식이다. 다른 팀이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는 시간에 맞춰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은 리그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가 아니라 외부 환경까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익힌다. 실제로 현장 반응은 냉담했다. 경기 자체보다 감독 경질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되면서 포스트 시즌의 집중도는 크게 흔들렸다. 이건 리그 전체 가치에도 영향을 주는 선택이다. 특정 팀의 결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 흐름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 코트 위 상황을 보자. 감독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챔피언 결정전에 들어갔다. 전술의 연속성은 끊겼고 선수단의 심리적 안정도 흔들렸다. 이건 단순한 변수라고 보기 어렵다. 시즌 내내 함께 호흡을 맞춰온 리더가 사라진 상황에서 선수들이 동일한 집중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경기에서 나타난 모습도 이를 뒷받침한다. 조직력은 무너졌고 경기 흐름을 잡아줄 중심이 사라졌다. 외국인 공격수 레티치아 모마 바소코는 득점 자체는 만들었지만 공격 성공률은 떨어졌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팀 구조의 붕괴와 연결된다. 강소희의 경기력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높은 연봉에 걸맞은 책임감 있는 플레이를 기대받았지만 중요한 순간에서의 집중력과 표정, 경기 태도는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물론 선수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위험하다. 현재 상황에서 선수단의 경기력 저하는 감독 경질이라는 구조적 충격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 배유나 이윤정 등 핵심 자원들도 전체 흐름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 결국 이 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동시에 흔들린 사례에 가깝다. 반면 GS 칼텍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지젤 실바를 중심으로 한 공격 구조는 안정적이었고 권민지와 유서연, 오세현 등 국내 선수들이 균형을 맞추며 공격 루트를 분산시켰다. 실바는 정규 시즌 1000득점 이상이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꾸준한 득점을 이어갔고 고비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존 구조가 아니라 분산 구조였다. 한 선수에게 집중되지 않는 공격 시스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는 유연성, 이것이 결국 시리즈를 지배한 핵심 요소였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세 번째 시선은 감정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바로 언론의 분석입니다. 도대체 왜 이 시점이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번 한국도로공사의 선택이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보였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팀, 10년 동안 팀을 이끌어온 감독,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을 불과여세 앞둔 상황.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도 감독을 교체한다는 결정은 어떤 스포츠 논리로도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결정 과정은 시점부터 의문을 낳습니다.
감독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나온 날은 본사 신임 사장 공모 절차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시점은 챔피언 결정전 개막 하루 전. 이건 단순한 행정적 일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맞춰진 시간표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 경기력과 시즌 흐름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일정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챔프전 하루 전까지는 팀을 맡아달라는 메시지입니다. 감독에게 팀을 맡긴다는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는 배제하겠다는 이중적인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모순이 아니라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전 세계 어떤 프로스포츠에서도 결승전을 앞두고 감독을 사실상 교체하면서 하루 전까지는 책임을 요구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건 선수단에게도 팬들에게도 그리고 리그 전체에도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결정입니다. 김종민 감독의 발언은 이 상황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그는 끝까지 팀을 이끌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드러나는 의지의 차이입니다. 감독은 마무리를 원했고 구단은 정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마무리는 책임을 전제로 하지만 정리는 효율을 전제로 합니다. 결국 구단은 책임보다 효율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경기 결과 이전에 이미 팀의 중심을 흔들어버렸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된 폭행 및 명예훼손 논란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의 약식 기소는 혐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수준일 뿐 확정된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을 근거로 그것도 시즌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감독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 질문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스포츠 조직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부 반응입니다. 칼럼에 따르면 구단 내부에서도 챔피언 결정전까지는 김종민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 결정은 현장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의사결정 구조가 현장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포츠에서 이런 구조는 항상 위험합니다. 경기의 결과는 회의실이 아니라 코트 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가설로 수렴됩니다. 정무적 판단, 새 사장이 취임하기 전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선택이었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김종민 감독이 우승을 차지했다면 재계약 문제는 훨씬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새 사장이 첫 결제로 우승 감독을 경질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팀의 경쟁력보다 조직의 편의를 우선시했다는 점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GS 칼텍스와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한국도로공사는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3전 전패. 이 결과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팀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감독 대행 체제 아래에서 팀은 방향성을 잃었고 전술적 대응에서도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표정과 태도에서 확신이 사라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김영래 감독 대행의 작전 타임 발언은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책임지고 때려. 이 말은 분명 선수들에게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더 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향했어야 할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는 코트 위가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결과를 책임지지만 방향은 위에서 정해집니다. 방향이 흔들리면 결과는 따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못나도 참 못난 챔프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 비판이 아닙니다. 이는 구조적 실패에 대한 요약입니다. 팀은 강했지만 조직은 흔들렸고 그 결과는 코트 위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챔피언 결정전이 남긴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한국도로공사는 무엇을 위해 이 선택을 했는가? 만약 그 답이 팀의 미래가 아니라 조직의 편이라면 같은 문제는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코트 위의 선수들과 팬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